네, 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플라스틱,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가볍고 잘 깨지지 않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썩지 않아서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단점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플라스틱,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 1990년 이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일반 폴리에틸렌에 전분을 넣어서 만든 생분해성 봉투입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폴리머에 전분을 섞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었고요. 2000년도 들어 미국의 네이처웍스라는 회사가 젖산 폴리머로 만든 제품이 연간 14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에틸렌, 주로 비닐봉투를 만드는 합성수지의 경우 킬로그램당 1860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식물체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을 식물체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1860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셈이 된다. 합성수지로 만든 일반 필름의 경우 열, 산화, 광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때 분해 기간은 10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단기간에 분해가 가능하다. 분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수명이 짧다. 여기에 제조 원가가 높고 생산성은 낮은 것이 단점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다. 열, 미생물, 햇빛, 화학분해에 의해 분해가 가능하고 분해 기간도 1년에서 3년 정도로 생분해성 플라스틱보다 길다. 게다가 생산성도 높다.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포장재 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포장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지 향후에 계속 그 제품 아이템 적용 분야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내장품 분야, 그리고 산업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짐 같은 거 나르고 할 때 팔레트라든지 전화기 그런 쪽에 그 산업용품, 생활용품 분야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이곳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 각종 비닐봉투와 포장재를 만들고 있다. 원료를 금형에 넣어 성형하지 않고 바로 압축하면 비닐봉투가 된다. 이곳에서는 곡물 껍질로 만든 탄소 중립형 천연물 원료를 개발했다. 생활용품을 위주로 산업 전반에 사용 가능하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물질들은 옛날에는 전분 계열의 식용 계열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식량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밀의 껍질이라든지 옥수수 껍질이라든지 콩 껍질이라든지 이러한 식품 부산물, 식품을 다 회수를 하고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을 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왕겨, 소맥, 꼭비 등 천연물 원료를 일반 합성수지와 혼합해 잘 썩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다. 이런 천연물 원료를 바이오매스라고 한다.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왕겨나 소맥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물성은 과연 어떨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분해나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런 부분들의 플라스틱이 특정한 일반 플라스틱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성적인 취하 문제에서 발생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플라스틱이나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바이오매스 공정부터 살펴보자.
인천의 한 식품 바이오 공장.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 분리한 콩껍질을 이용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콩껍질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콩껍질을 분리해야 한다. 이때 가열과 냉각 과정을 거쳐 적당한 크기로 쪼개준다. 배두 중에는 한 8%의 그 콩 껍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콩을 1차적으로 가열을 하고 2차적으로 냉각을 한 다음에 콩을 반이나 4분의 1 크기로 쪼개면 콩과 껍질이 분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바이오매스 생산의 가장 첫 단계는 소재 컴파운딩, 즉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콩과 껍질을 대두해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콩 껍질은 우리가 자연에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요. 광분해 또는 열분해 또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제조된 이후에도 축적되지 않고 자연으로 다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함수유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따라서 고온 고압의 건조 과정을 거친다. 플라스틱하고 수분하고는 상극입니다. 저희들 공정 중에 보시면은 건조 공정이 있습니다. 그 수분이 분말이다 보니까 함수된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8%의 함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조 공정 중에서 열을 가하게 되는데 그 열을 가하면서 팽창이 되게 됩니다. 이 수분이. 그러면서 물성 취하를 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을 저희들이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바이오 플라스틱 하기 전에 그 분체된 분말을 함수율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네, 옥수수 껍질이나 이 콩 껍질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가 식물계에서 또 미생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네, 종합식품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의 이 중앙연구소에서는 이 당으로부터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산을 고농도로 생산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런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과정과 또 이렇게 대량 생산된 미생물로부터 원하는 화학물질을 고순도로 정제하는 두 가지 공정입니다. 원료 물질들이 기존의 석유 화학 물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값싸게 제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